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랜만에 심층 분석 해드리는데요. 이란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뻔했다가 공격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란 문제, 이것이 우리 미국과 북한 문제와도 굉장히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 문제를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왜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또 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까? 또는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다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란과의 군사적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합니다. 미국과 이란, 트럼프는 왜 공격을 포기했나?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을 10분 전에 취소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국의 그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가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전투기가 출격해서 다 공격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공격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또 나오죠.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무인기 격추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란의 군사시설 3개소를 공습하려 했으나 공습을 감행할 경우에 15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공습 명령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답변을 듣고 무인기 격추와 이란 공습의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공습 명령을 철회했으며, 단순히 무인기 격추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공격을 차마 감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언론에 다 보고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 무인기 하나 격추됐을 뿐인데 그 무인기가 한 2천억 원 정도 하죠. 그 무인기 하나가 격추가 됐는데 이 150명의 이란인을 죽인다.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이건 비례성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아주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공격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뒤로 또 흘러나온 이야기를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재선을 포기할 것 같으면 공격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10분 전에 공습을 멈추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이냐? 그것을 군사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이란인 150명 때문에 공습을 취소했나? 자, 이제 국방장관 대행이 공습하면 이란군 150명 사상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속내는 공습하면 쉽게 안 끝납니다. 아군과 또 우리 동맹의 피해도 아주 크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죽어요. 이렇게 이제 속으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50명 사상자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건 비례성이 맞지 않지. 그러면 안 돼. 공습 취소. 하고는 속으로는 예전 정권들, 즉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렇게 길게 끌어가지고 완전 나라 거덜날 뻔했던 그 예전 정권들의 그 꼴이 날 수는 없지. 공습 취소하자. 이렇게 속내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제가 올려드리면서, 왜 제가 이런 그림을 올려드렸는지 군사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공습 결정을 뒤집은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창과 방패입니다. 아야톨라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직책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최고 지도자, 대통령 위에 있는 최고 지도자를 아야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중세로 치면 신정이 거의 합일된 어떤 그 정치 체제의 최고 수장이 바로 이 아야톨라라는 직책이고, 그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현재 아야톨라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창과 방패가 있습니다. 창, 방패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란의 창과 방패의 현황을 제가 간단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야톨라의 창, 공격용 미사일 전력입니다. 자, 여기에 2000km 사정거리, 1500km 사정거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이란이죠. 노란 부분이 이란이고. 그런데 이 인근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있고 또 이 페르시아만 내부에는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 그리고 바레인 이런 나라들 아주 친미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 아래에는 오만 같은 또 친미 국가들이 있고요. 이런 미국의 동맹국들 또 친미 국가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또 미국의 기지들이 이 페르시아만에 들어 있습니다. 이 미국의 기지들도 방어력이 나름대로 방어력을 가지고 있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를 해서 방어력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이 수많은 이란의 탄도미사일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는 의문을 가지죠. 자, 여기 보시면 파즈르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사정거리가 무려 2,500km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주장에 의하면 이 파즈르 미사일은 2,500km나 날아가면서 여기에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다탄도 미사일이다 이겁니다. 다탄도 미사일은 뭐 아시다시피 요격하기가 대단히 힘들지요. 그리고 여기 이제 샤하브 1, 샤하브 2, 샤하브 3 같은 이런 샤하브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그리고 노동 미사일을 기술을 제공해서 만든 미사일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샤하브 2는 스커드 미사일, 그리고 샤하브 3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그리고 이제 1800km 날아가는 이 가드르 미사일 같은 경우는 노동 미사일을 좀 더 발전시킨, 이란이 좀 더 발전시킨 그런 미사일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아슈라 미사일이라고 있는데, 이 아슈라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2000km나 날아가면서 고체 연료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북극성 2형 그 기술이 이 아슈라 미사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탄도미사일들, 그리고 여기 또 순항미사일도 있어요. 순항미사일들, 이런 것들의 대규모 공격을 과연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막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이란인 150명이 죽는 것을 넘어서, 물론 이 이후에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로 뭐 전면전을 준비를 해서 항공모함 전단 한 4개 가져가고, 또 해병대 몇 개 사단 가져가고 해서 쿠웨이트를 통해서 또 이라크를 통해서, 이라크를 지금 미국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이라크를 통해서 병력을 집어넣으면 언젠가는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10년간의 전쟁을 끌었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처럼 미국의 국부를 흔들거리게, 휘청거리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군사기지 3개를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대신 미국의 이 지역에 파견되어 있는 군사기지들도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아야톨라의 방패, 바로 방공전력입니다. 이 시커먼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미국의 블로거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미국의 블로거가, 북한의 방공망만 분석하는 미국의 블로거가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북한의 방공망을 분석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역시 미국의 블로거들이 이란의 방공망만 또 분석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오늘 이거 찾았어. 아, 그래요? 진짜 멋지네. 나는 이걸 찾았어. 해가지고 막 올려줘서 하나의 어떤 자료, 정보를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테란이 있는데, 일단 테란을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테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수많은 원이 있습니다. 수많은 원. 이 수많은 원을 다 벗겨내야, 다 파괴시켜야 테란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 수많은 원들 한번 보십시오. 흰색 원이 테란에만 해도 3개의 흰색 원이 있는데, 이게 바로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S-300 PMU-2 시리즈입니다. 그게 테헤란에만 해도 3개 포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거리 이상, 단거리 빼고 중거리 이상의 그런 방공 기지들이 무려 10개 이상이 테헤란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이 페르시아만에서 항공모함이 작전할 수 있는 이 페르시아만에서 테헤란은 대단히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페르시아만에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힘든 일이죠. 얼마나 지금 방공망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라크 쪽에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사이로, 요 사이로 요렇게 들어가서 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이로 운 좋게 들어갔다 치더라도 여기를 때리려면은 또 이 수많은 방공망들, 10개가 넘는 방공망들을 다 제거를 한 이후에 테헤란을 공격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10개가 넘는 방공망을 제거하고 있을 때 테헤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구나. 그럼 니들 가만 안 둬. 해서 바레인, 카타르, 그리고 쿠웨이트,
UAE 이런 데 산지에 있는 미국의 공군기지, 해군기지를 그냥 탄도미사일로 때려버리면 미국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공망 때문에 미국이 한 번에 지금 중동에 배치해 놓은 전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전면전을 준비해서 딱 항공모함 한 4개 정도 가지고 가고 미국에서 완전히 다 준비해서 전개를 한 이후에 다 작전 계획까지 세우고 난 이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 중동 지역에 배치해 놓은 전력으로는 택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방공망의 밀집도를 보면 이거는 북한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나게 조밀한 그리고 성능 좋은 그런 방공망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 체계들의 그 재원들인데 사실 이 재원들을 다 설명하자면 1시간도 넘게 걸릴 거고요. 장거리, 중거리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에서 이렇게 많은 무기 체계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임무를 가지고 각각 다른 어떤 그 요격 시스템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맨패드 즉 그 어깨 견착식 그런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또 대공포 이런 것도 따로 추가로 또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 쪽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그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그 앞에 있는 UAE 카타르 이런 데 있는 그런 공격 무기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미군 군사력 전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일단 항공모함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가 있죠. 현재는 오만 앞에서 대해적 작전, 우리 아덴만 예명 작전 하듯이 대해적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페르시아만 입구에는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만 입구에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F-15E, F-15 스트라이크 이글, 즉 폭격을 전문으로 하는 F-15E 전투기 20여 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카타르, 이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는 B-52 전략 폭격기 4대, 그리고 F-35A 스텔스 전투기 6대, 그리고 F-15C 그 제공 전투기 10여 대 이렇게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죠. 우리 한국에 미국의 F-16 70여 대, 일본에 수백 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전력 배치된 것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전력이 이 동북아시아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에도 공군기지가 있는데 쿠웨이트 공군기지는 지원 부대 위주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현재는 전투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웨이트 공군기지의 그 사용 용도는 아마 본격적인 전면전을 하면 지금은 지원 기지지만 거기에도 전투기가 전개는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바레인입니다. 바레인에 미국의 5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에 미국의 7함대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나 이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의 5함대가 바레인에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몇 척이 없어요, 군함이. 항공모함 전단이 하나 있는데 이 항공모함 전단, 이 링컨 항공모함 전단 소속에 순양함 한 척, 그리고 구축함 3척, 수상함은 수상 전투함 이 4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강습 상륙 전단 그래가지고 여기 박서 전단이 있는데 이 박서 전단에는 지금은 상륙 형식의 어떤 전단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상륙함들로만 거의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전단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잠수함 몇 척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지스함 가지고 요격 체계를 어마어마하게 잘 한다든지 아니면 이지스함에 있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가지고 완전히 대량으로 때려버릴 수 있다든지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격 무기는 현재 이런 식으로 이란 근처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은 안 된다. 너무 작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주한미군 전력, 거기다가 주한미군 전력의 한 2배 이상이 되는 주1 미군 전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이 중동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되구나. 즉, 미국의 관심이 이제는 중동이 아니고 동아시아로 옮겨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이란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을까요?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밍이 일단 곤란합니다. 먼저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서 폭격을 하려고 하면은 제밍을 해야 되는데, 즉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이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EA-18G 그라울러 이 전자전 공격기가 들어가서 막 방해 전파를 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지대공 미사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양한 종류의 지대공 미사일들은 러시아 순혈, 완전히 그냥 러시아 순정품 미사일도 있고, 러시아제를 기반으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고, 또 미국제를 기반으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개량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체계가 지금 섞여 있다 보니까 주파수 특성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 모든 주파수 특성을 미군이 다 가지고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제밍, 방해 전파를 쏘려고 하면은 이 EA-18G 그라울러가 훨씬 더 많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중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 에이브람 링컨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숫자, 그라울러 숫자 가지고는 이 많은 방공망의 각기 다른 방해 전파 특성을 다 제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 보면은 폭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저의 이란의 미사일은 살아있고, 공격무기인 창, 아까 보여드렸던 수많은 탄도미사일 기지들 다 살아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이 반격을 받게 되겠죠. 이란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의 글로벌 호크가 경계선을 살짝 침범했는데, 그야말로 그냥 살짝 금을 물다시피 하지 밖에 않았는데, 그걸 격추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15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는 이란의 세계 기지를 폭격해서 그냥 박살을 내버렸다.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니들도 그러면 세계 기지 공격한다 해서 카타르, 또 바레인, UAE 바로 코앞에 있는 그 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막 다발로 그냥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격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요격 체계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적으로 중과부적 상태에 들어가서 요격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역시 제가 이제 말씀드리듯이 미국과 그 우방국들은 이란의 탄도탄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란은요,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즉 텔이 100여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즉 사일로라고 하죠. 지하에 이렇게 매립을 해놓고 뚜껑이 쓱 열리면서 미사일이 솟구쳐 오르는 이 고정식 탄도미사일 기지도 있고, 이동식 탄도미사일 기지도 그 발사 차량도 100여 대가 있습니다. 즉 최대 1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레인의 해군기지든 또는 카타르, UAE의 공군기지든 어디든지 간에 다 합해서 최대 100대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자, UAE에는 현재 사드 2개 포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 패트리어트 3 6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카타르에는 사드 2개, 그리고 이제 팩3 2개 포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미군의 팩3 포대도 하나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사드 7개 포대를 계약을 했는데 현재 1개 포대가 전력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드는 뭐 제대로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팩3가 23개 포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 팩3들은 자기들을 지키는 것이죠. 미군 기지 지켜주려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지키는 거. 그러니까 바레인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3 1개 포대가 바레인 해군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가 있습니다. 자, 패트리어트 1개 포대가 물론 성능 좋습니다만은 한 90% 이상의 확률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한 발 날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0발, 20발이 바레인의 해군기지로 만약에 날아왔을 때 이 바레인에 있는 팩3 1개 포대를 가지고 10발, 20발을 다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그럼 해군기지 박살 나겠죠. 그러면은 미국도 또 미군도 그리고 미군 가족들도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낼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걱정이 되고 두려웠던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10분 전에 준비를 다 했는데 10분 전에 이란인 150명이 죽어요. 이러면 안 돼요. 비례성이 맞지 않아요. 이 충고를 들었을까요? 아니죠. 이러면은 우리 사람들, 지금 저 기지에 파견가 있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그 군인 가족들 훨씬 더 많이 죽어요. 그러면은 우리 재선 안 되는 겁니다. 올해가 끝입니다. 이 걱정을 아마 딱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란은 맛없는 고슴도치입니다. 과거에는 이란은 아주 매력적인 그런 상대였죠. 왜냐? 이 페르시아만
통제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입구에 딱 버티고 있는 나라이면서, 그리고 세계 3, 4위의 산유국입니다. 이런 이란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아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전략적 그런 그 상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서 석유를 더 이상 어딘가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그런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란은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매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란을 공격해서 이란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란은 고슴도치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게 됩니다. 주먹에 이란의 가시에 찔려서 주먹에 피가 철철철철 나게 됩니다. 너무 아프겠죠. 그리고 그런 고슴도치를 잡아서 먹어봤더니 고기가 질기고 맛이 없어요.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처럼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이 저렇게 세게 나오고 있는데도 공격을 하지 못하고 또 공격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 군사력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겁니다. 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는 겁쟁이구나. 그래서 역시 트럼프는 북한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북한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일단 경제적 이 차원을 다 떠나서 순수하게 군사적으로만 봤을 때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은 아주 북쪽에 있어서 미국이 이라크를 거쳐서 또는 저 위에 그 테헤란 북쪽에 있는 그 흑해 연안에 있는 조지아, 그 조지아를 설득해서 거기에서 군사기지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출격해서 들어가지 않은 한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대단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 테헤란의 지정학적 위치, 아주 이 페르시아만에서 그 북쪽에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북쪽에 떨어져 있는 이 지정학적 위치라는 그 상황, 그리고 그 테헤란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있는 그 수많은 능력 좋은, 성능 좋은 또 각기 다른 전파 특성을 가진 수많은 방공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리고 이란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의 또 방공망 무기 체계들, 이런 것들이 이란이 비오듯이 쏠 수 있는 이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적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는 서해, 동해에서 거의 바로 연안 지역에 평양이 바로 그냥 큰 어떤 그 관점에서 보면 거의 바닷가에 있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때리는 것하고 테헤란을 때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평양과 이 북한의 방공망도 대단히 조밀하지만 이 평양과 북한의 방공망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S-300 PMU 시리즈라든지 이런 정말로 최신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주 구형의 그런 체계들이기 때문에 전파 방해, 즉 제밍이 용이하고 들어가는데 대단히 신속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란은 종교로 무장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신념이죠. 그런데 북한은 자기네들은 그 김일성 영생교라고 하겠지만 주체교라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 김일성 영생교, 김일성 주체교는 이제는 많이 희석돼 있죠. 왜? 인민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저게 사실이 아니다. 김일성이 압록강을 나뭇잎 타고 건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란의 그 시아파 이슬람 그 무슬림들처럼 그런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두 번째 문제. 그리고 미국이 이 중국을 앞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 통제력을 가져야만이 그 중국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국제관계. 그리고 이란은 아직은 핵무기를 완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습니다. 그런 북한을 놔두었을 경우에 미국이 훼손될 수 있는 자신들의 글로벌 리더십,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공격을 한다면 북한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어쨌든 이란 문제가 공격을 하든 안 하든 해결이 되어야 미국은 북한 문제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란에 이렇게 조금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군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에는 너무나
그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는 전력의 능력과 수량이 적다라는 그런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그 지역에 항공모함 최소 2척 이상 더, 한 3척 정도 갖다 놓고, 그리고 바레인, 카타르, 그리고 쿠웨이트에 있는 공군기지에 빼곡하게 전투기 폭격기들 갖다 놓고 조지아 설득해서 거기에다가 또 공군기지 하나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마친 후에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다 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 지금 제목은 미국 vs 이란이라고 적었지만, 미국과 이란이 싸워서 이란이 이긴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페르시아만에 현재 지금 2019년 6월 현재 페르시아만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전력으로는 저 이란 전력을 깨뜨리기 힘들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심층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